안녕하세요. 미준의 집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초 현재 미준의 집이 가장 많이 매수하고 또 비중을 늘리고 있는 종목과 섹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어떤 투자 대처를 같이 한번 종합적으로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모두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시장이 지금 다소 조정이 좀 길어질 수 있고요. 또 변동성이 매우 심한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에서는 뭘 사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미준의 집의 개인적인 어떤 관심 종목과 섹터를 공유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빅테크 주식입니다. 빅테크 하면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알파벳,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있죠. 저는 지금 이런 장에서는 이 중소형주들보다는 라지캡, 그러니까 대형주, 그리고 대형주 중에서도 가장 우량한 빅테크 기업들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빅테크 기업 중에서 다섯 가지,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그리고 아마존 이 다섯 개를 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52주 신고가 대비 현재 아마존, 애플, 그리고 페북이 상당히 낙폭이 큰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 한 달간, 여기 밑에 보시면 최근 한 달간 수익률을 보면은 아마존과 애플이 굉장히 많이 빠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알파벳은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것을 눈에 띕니다. 그리고 PER,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PER로 보면은 페북과 애플이 매력적이지만 미준의 집이 조금 더 좋아하는 PEG 레이시오로 보면은 페북, 그 다음에 알파벳, 그리고 아마존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주를 볼 때 좀 많이 보는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를 보면은 아마존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PER보다는 이 PEG와 프라이스 투 세일즈를 보면은 아마존과 페이스북 그리고 알파벳이 좀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수익성을 보면은 매출 총이익률을 볼 때 페북은 80.58%라는 아주 경이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고 그 외에 68.35%의 마이크로소프트나 그 다음에 53.58%의 알파벳도 있습니다. 상당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보면은 애플은 거의 넘사적으로 889억 달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업입니다. 현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은 정말 엄청난 양의 현금을 자랑하고 있고 반면 이 부채면을 봤을 때는 페북이 압도적으로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파벳도 상대적으로 부채가 적고요. 이전에 제가 페이스북과 알파벳을 다루는 영상에서 지나치게 강조했지만 페북과 알파벳은 미준의 집 개인적인 생각에 봤을 때 미국 주식 중에서 재무 상태 탑2 기업들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업을 분석하면서 얘네들보다 더 좋은 기업을 보지 못했어요. 재무적으로는. 그리고 유동 비율을 보면요. 페북은 무려 5를 넘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은 3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유동성을 자랑하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아주 건강한, 재무적으로 건강한 기업들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 프리 캐시플로우 대비 채무를 보면은 페북은 아예 없죠. 그리고 알파벳은 0.36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아마존도 0.89로 1이 안 되는 매우 건전한 재무 상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 인상에 따라서 유동성이 줄어들 것으로 일단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차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업 자체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하고 재무적으로 건전한 기업이 어떤 조금 더 강력한 성장 동력을 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에 좀 담을 시기인 것 같고요. 빅테크 기업 중에서도 밸류에이션이나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알파벳, 아마존, 페이스북이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개별 주식 말고도 ETN도 있는데요. 이 티커가 FNGU, 흔히 펭구라고 많이들 부르시는데 펭구라고 하는 ETN이 있습니다. 세배 레버리지라 다소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신이 있고 그 다음에 리스크를 감내할 자신이 있으신 분들만 투자하시길 권합니다. 이 ETN을 보면은 테슬라, 애플, 페이스북, 알파벳, 알리바바, 아마존, 바이두, 엔비디아 등 미준의 집이 좋아하는 빅테크 기업들은 거의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에서 이 펭구도 신규로 편입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미준의 집의 배당 코어주들입니다.
이전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라면 또 배당 성장 투자자라면 꼭 한번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번 조정에서 성장주들이 크게 빠지는 동안 배당주들은 상대적으로 버텨주면서 둘을 고르게 가져가신 분들이라면 계좌가 어느 정도 해증이 됐다고 느끼신 분들이 많을 거라 믿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미준의 집은 항상 둘을 같이 들고 가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의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성장주 7, 배당주 3 정도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스닥과 S&P 500 배당주 ETF인 SDY 퍼포먼스를 비교하는 건데요. 한 달 퍼포먼스로 보면은 나스닥이 6% 빠질 동안 이 배당주 ETF는 4.72% 수익을 거뒀고 3개월로 봤을 때도 그리고 6개월로 봤을 때도 이 배당주들이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조정에서 저는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배당 코어주들을 더 담았는데요. 우선 미준의 집에 배당 코어들 중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른 JP모건과 ABB를 제외한 6가지를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보시면 최근 한 달 동안 S&P 글로벌은 올랐고요. 그리고 넥스트에라 에너지와 홈디포가 상당히 많이 빠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밑에는 현재의 배당 수익률과 4년 평균 배당 수익률과의 비교인데요. 브로드컴, 그리고 홈디포, 그리고 넥스트에라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배당 수익률이 4년 평균 배당 수익률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세 개가 밸류에이션 면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밸류에이션 지표들을 보면요. PEG 레이시오로 봤을 때 브래드컴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1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PEG 레이시오가 1이 안 되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를 보면은 홈디포, 나이키, 블랙락이 상당히 매력적인 상황입니다. 재무 상태를 보면요. 매출 총 이익률은 모두가 훌륭하지만 S&P 글로벌과 브로드컴은 70%가 넘는 엄청난 수치를 보이고 있고 밑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브로드컴이 128.5억 달러, 홈디포가 188억 달러의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는 엄청난 기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금리가 인상되면 이동성이 풍부하고 현금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모두 나이키와 브로드컴이 상당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미준의 집이 선정한 배당 코어들 중에서는 브로드컴, 그리고 홈디포, 그리고 넥스트에라가 현재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고 판단돼서 이 세 개 기업들을 조금 더 추천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리츠입니다. 리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Real Estate Investment Trust의 약자로서 부동산 혹은 자산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는 좀 특수한 형태의 기업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리츠의 주가도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경기가 좋다는 건데 경기가 좋으면 실물자산, 그러니까 건물이나 토지 같은 실물자산의 가격도 오르기 때문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 확실히 그동안 상관관계가, 그러니까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페드가 긴축 정책을 펼쳤던 시기에는 이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는 리츠의 주가와 그리고 금리 인상이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요. 그래서 금리가 앞으로 인상이 된다면 리츠도 상당히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ETF가 이 뱅가드사에서 운용하는 VNQ라는 ETF인데요. 보시면은 아메리칸 타워, 뭐 프롤로지스, 크라운캐슬, 이퀴닉스 등 굵직한 리츠들을 모두 담고 있는 그런 ETF입니다. 그래서 이 ETF를 관심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개별 리츠로서는 현재 미준의 집 포트 내 비중이 1.46%인 MPW, Medical Properties Trust와 0.55%인 Vichy Properties가 매력적이라 보이고 조금 더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IRPR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라이프스타일, 그러니까 대마초 관련 수혜가 기대되는 IRPR이라는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5G 관련 수혜주로 기대되는 아메리칸 타워, 이 두 개 기업도 좀 매력적이라고 보고 조금씩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LG JLL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현재 이 두 개 모두 현재 미준의 집 배당 상장 포트폴리오에는 편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SLG는 미국 맨해튼주의 오피스와 상업 건물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리츠이고요. JLL은 전 세계 부동산 그리고 투자자산 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입니다. 이 두 개 기업도 현재 저의 관심 목록에 있고요. 조금 더 공부를 한 뒤에 저희 채널을 통해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반도체 섹터입니다.
반도체 시장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0년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5.4%나 성장했고요. 2021년에는 2020년 대비 7.7%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모든 이 세부 분야들은 반도체가 기반이 되어 있죠. 거의 대부분 분야가 반도체가 기반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부족 현상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시장의 매출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수익성도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조정이 올 때 반도체 시장을 대변하는 ETF인 SOX를 매수하기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ETF로 들고 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반도체 시장 전체가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ETF가 효과적이라 보고 있고요. 둘째는 반도체 섹터 전체를 세부적으로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는 ETF로 들고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개별 주식도 있지만 그래도 반도체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로는 SOXL이라는 ETF로 들고 가는 게 효과적으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으로는 최근에 하나에 좀 관심을 두고 있는데 NXPI라는 티커를 가진 NXP 반도체라는 기업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섹터 관련 기업인데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아직 매수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조금은 더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은 미주네지 성장주 포트폴리오의 라이프스타일 섹터입니다. 이전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성장주 포트폴리오에서 이 라이프스타일이라는 영역을 따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여행이나 그 다음에 대마초, 뭐 온라인 베팅, 스트리밍, 컨텐츠 같은 그런 세부 분야로 나뉘어지고요. 그런 기업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오늘 다루고 싶은 세부 분야는 이 대마초입니다. 대마초는 점점 더 미국 내에서 많은 주에서 이제 합법화되고 있고요. 여기는 의료용 그리고 개인용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현재 시장에 대비 4배 이상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매우 빠르게 미국 시장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의료용 시장도 성장하고 있지만 여기 진한 녹색인 개인용, 그러니까 쾌락용, 개인 만족용 대마초 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에 저는 지금 주목하고 있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미국 내 대마초 합법화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라 향후 미국 내에서 이 대마초, 그러니까 개인용 대마초 시장의 성장성에 기대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대마초 시장의 수혜를 같이 담을 수 있는 그런 ETF가 바로 티커 MSOS라는 ETF가 있는데요. 시장 전체의 성장이 기대될 때는 ETF가 효과적입니다. 방금 제가 반도체 시장을 얘기할 때 제가 반도체 시장을 ETF로 들고 가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죠. 대마초 시장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현재 이 MSOS는 미주네집 성장주 포트폴리오에서 0.22%의 비중을 들고 가고 있는데 이번 조정에서 조금 더 추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는 이 True Leaf Cannabis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티커는 TCNNF인데요. 이 기업이 개별 종목 중에서는 가장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좀 밸류에이션이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아직은 이 기업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매수를 할 생각으로 일단 관심 종목으로 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가 다 끝나면 영상으로 저희 채널에서 통해서 또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라이프스타일에서 두 번째 세부 분야는 바로 온라인 베팅 시장입니다. 온라인 베팅 시장은 연평 기온 약 10%의 성장률을 가지고 2026년에는 이 시장 규모가 10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연평균 10%로 굉장히 빠르게 이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합법화된 스포츠 베팅 시장만 해도 2023년까지 6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미국 내 온라인 그리고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하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점점 더 많은 주에서 합법화가 됐거나 이미 진행 중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시장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 온라인 베팅 시장에서는 저는 드래프트킹스 그리고 후보TV 그리고 ETF인 배츠 이 세 개를 들고 가고 있고 이번 조정에서 비중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자,
대마초와 온라인 베팅 시장을 제가 좋게 보는 이유는 미국에서 최근에 엄청난 규모의 스티뮬러스 패키지,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재난지원금인데요. 이 스티뮬러스 패키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재원은 결국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증세는 불가피해 보이고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더 많은 세금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고민 중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돈은 주지만 돈을 뭐 계속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돈을 지급한 돈에 대한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결국 그게 세금이다. 그래서 세금을 결국 확보를 해야 되고 세금은 결국 국민한테 나오죠.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좋은 재원이 바로 대마초와 온라인 베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증세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여유가 되고 자발적으로 이런 죄악시되는 행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만 더욱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많은 국가들은 이 담배와 술 같은 그런 죄악시되는 행위에 대해 높은 세금을 부과해서 세수를 거둬왔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얻을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죄악시되는 대마초와 온라인 베팅 산업을 합법화해서 세수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투자 아이디어로 저는 이 대마초와 온라인 베팅 산업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부 분야는 컨텐츠 시장인데 디즈니입니다. 디즈니는 제가 채널 초기에 아주 심도적으로 분석한 바 있고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꼭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제가 보잉에 전량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디즈니를 매도하지 않는 이유를 다른 저만의 어떤 철학 공부 영상도 제작한 적이 있죠. 그래서 저는 디즈니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리시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굉장히 투자 확신이 강한 기업 중 하나입니다. 네,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사업 영역을 보시면 이번 코로나에서 직격타격을 받았습니다. 뭐 테마파크는 당연히 운영이 제한되고요. 영화 산업도 영화 제작이나 상영이 제한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타격을 받았고 TV 방송도 마찬가지로 타격을 받았죠. 그리고 그 당시 2020년 이제 코로나가 터질 때 당시에 스트리밍 산업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단계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불과 1년도 안 돼서 이 디즈니 플러스 스트리밍 서비스의 구독자 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3년이나 빨리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빨리 이 구독자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넷플릭스, 가장 큰 경쟁사인 넷플릭스 대비 구독자가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즈니의 스트리밍 사업이 굉장히 지금 성공적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테마파크도 결국에는 다시 오픈할 겁니다. 뭐 백신을 맞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들은 다시 디즈니 테마파크 다시 찾을 거고, 그리고 영화만 봐도 2021년에 지금 개봉을 앞두고 있는, 상영을 앞두고 있는 영화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디즈니가 이 주가가 이렇게 오른 게 지금 정당화되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빠르게 우상향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시장에서도 디즈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더 오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뭐 디즈니 밸류에이션이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앞으로도 더 오를 여지가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추매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5가지 이 미주네 집이 이번 3월 초 조정 장세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고 비중을 늘렸던 이 5가지 섹터를 같이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텐츠가 도움이 되시고 혹시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의견을 언제든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성공적으로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다음에도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